3D Max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Al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Shift Alt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Alt 마우스 오른쪽. 메뉴가 수십 가지입니다. 인벤토는 뭐 애기 수준. 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오늘은 시험용 인벤더 단축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인벤더 DC 단축키 강좌가 있지만 그건 제가 실무용으로 직접 만든 거라 단축키가 많아서 시험에서는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벤더는 이제 오토캐드랑 달리 단축키 사용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오토캐드는 이제 거의 단축키를 사용해서 하는 캐드 프로그램이고, 인벤더는 이제 상단에 리본 메뉴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주로 사용을 하죠. 리본 메뉴에 있는 아이콘 이런 식으로 커서를 가져가고 오시면 설명창이 나옵니다. 명령어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단축키 설정이 안 된 것이고, 단축키가 설정된 것은 이제 명령 옆에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은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쓰라고 만들어 놓은 단축키인 건지.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한 단축키들도 많고 워낙 아이콘이 많다 보니 80% 이상은 단축키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시험에 필요한 단축키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축키 사용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선 단축키 설정은 위쪽 상단 메뉴에서 도구 탭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를 클릭해줍니다. 범주를 누른 다음 이제 뷰를 선택해줍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제 모서리 없는 처리된 화면 표시라고 있죠. 키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단축키 설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선택한 다음 이 단축키는 Alt Q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을 화면 표시라고 있죠. 이거는 단축키를 Alt W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범주를 누르신 다음 아래쪽에는 스케치를 선택해줍니다. 메뉴에 보시는 두 점 직사각형 저희가 단축키를 3번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 이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축키를 4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선 같은 경우 이제 기본 단축키가 L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축키를 1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 단축키는 이제 V로 설정을 해줍니다. 스케치에 이런 식으로 미러가 두 개 있는데 위쪽 미러를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W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스플레이는 단축키를 저희가 이제 Q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점 단축키는 저희가 5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중심점은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C로 되어 있죠. 중심점을 스케치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저런 식으로 단축키가 복잡하면 거의 사용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축키는 저희가 2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폴리곤은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단축키 우선 6번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토형 키보드 1옆에 보시면 이제 콤마랑 물결 표시가 있죠. 그 키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범주를 누르신 다음에 배치된 피처를 선택해줍니다. 배치된 피처에서는 이제 미러랑 원통 패턴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저런 식으로 단축키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컨트롤 시프트 M, 컨트롤 시프트도 한 손으로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단축키입니다. 두 손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는 의미가 없어요. 손이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미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를 Alt 1번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 원통 패턴은 Alt 2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범주를 누르신 다음에 도면 관리자를 선택해줍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있죠. 브레이크아웃은 2D 배치한 부품을 단면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C로 설정해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범주를 누르신 다음에 주소를 선택해줍니다. 데이텀 식별자 기호는 단축키를 2로 설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텍스처 기호는 단축키를 W로 설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한 15개 정도 단축키 설정을 했죠. 그런데 단축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숫자키가 뭐 1, 2, 3, 4, 5 정도와 키보드 왼쪽에 QWE 키 정도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손동선 낭비 없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별도로 단축키를 외우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설정한 단축키 사용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자, 그럼 스케치에서 설정한 단축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 키를 누르시면 선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을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겠죠. 2번을 누르시면 중심점 원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 찍고 하면 원이 그려지죠. 3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 점 직사각형이 실행이 됩니다. 4번을 누르면 이제 두 점 중심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5번을 누르면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멍 강화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을 누르면 폴리곤이 실행이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하시는 다각형 숫자를 입력하신 다음에 중심점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곤이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3번 눌러서 이런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 1번을 눌러서 바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 2번을 눌러서 바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여러분들이 이 단축키 1, 2, 3, 4, 5만 설정을 해야 돼 설계하는 속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연장 단축키는 저희가 V를 설정을 했죠. 이건 왜 설정을 했냐면 자르기 인벤트 원래 단축키가 X입니다. 근데 연장은 단축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는 있는데 연장을 또 사용하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축키를 이제 V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르기에 원래
원래 인벤더 단축 키는 X입니다. 그럼 X를 눌러 선을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늘리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땐 여러분이 단축 키 V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오토캐드의 트림과 익스텐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벤더는 이제 보통 미러를 이제 2D 스케치한 걸 3D로 만들어서 하지만 한 번씩 2D에서도 미러를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축 키를 W로 설정을 했죠. 그럼 단축 키 W 누르시면 미러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러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미러선 중심도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종료 누르면 이렇게 미러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걸 이제 회전 같은 걸로 돌리면 이제 V벨트 폴 이제 본체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형상투영은 제가 1옆에 콤마키로 설정을 했죠. 형상투영을 하면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면을 잡고 스케치하면 이제 이면만 이런 식으로 형상투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옆에 단축키 콤마키를 누르신 다음에 다른 것도 다 형상투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H를 눌러보시면 구멍 가공이 한 번에 다 되겠죠. 이렇게 구멍 가공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형상투영이라면 스케치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점 평면을 잡고 스케치라면 기본적으로 형상투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들이. 그렇기 때문에 형상투영을 눌러주신 다음에 선을 형상투영 시킨 다음 여러분들 여기 딱 맞게 스케치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스플라인의 단축키는 저희가 Q로 만들었습니다. Q를 누르신 다음 그려보시면 이제 자유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스플라인은 2D 스케치 할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유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같은 걸 넣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2D 답안도를 만든 부분 단면도라 저건 부분 단면도의 경계도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2D 매치시 부분 단면도 이제 브레이크가 나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부분 단면들 여러분들이 스플라인으로 그리시겠죠.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저희가 만들 때 브레이크아웃 단축키 C를 누릅니다. 그 다음 바로 이 뷰를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 실행이 되죠. 깊이 지점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플라인과 브레이크아웃 단축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부분 단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뷰에서 설정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설정 단축키는 Alt Q랑 Alt W입니다. Alt Q를 누르시면 모서리 음영 처리된 화면 표시를 볼 수가 있고요. Alt W 누르시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화면 표시가 됩니다. 좀 빨리 눌러보면 Alt Q, Alt W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뷰 단축키는 이제 부품을 설계할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축에 이제 키용 강화를 할 건데 이제 원점에서 XY 평면을 잡은 다음에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다 저희가 이제 키움을 스케치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로 되어 있으면 스케치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F7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면 표시가 되지만 이렇게 봐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Alt W, Alt Q 누르시면 와이어 프레임을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단축키 설정을 하면 옆에 보시면 상태막대 있죠. 이 상태막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다시 누른 다음에 모서리로 음영 처리, 다시 누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이런 식으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와 와이어 프레임 단축키를 꼭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두 성능이 빨리 느시려면 음영 처리로 자주 보지 마시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자주 보셔야 합니다. 음영 처리를 보면 이제 음영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쉽죠. 하지만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이제 이면이 앞면인가 뭐 전면이 윗면인가 구분하기 힘들죠. 하지만 와이어 프레임 눈이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을 받아도 투상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3D 맥스를 할 때부터 버릇이 되어 있어서 맥스는 이제 그냥 자체 단축키 F3번을 누르면 음영 처리와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뀌거든요. 하도 와이어 프레임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한 번씩 이제 외출하면 자동차나 건물, 사람 모든 물체들이 그냥 선으로 보여요. 이게 직업병.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배치된 PT에서 설정한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단축키는 이제 미러 단축키는 Alt 1번이랑요. 그 다음 이제 원형 패턴 단축키 Alt 2번입니다. 이 배치된 PT의 단축키는 이제 3D 모형 상태에서 단축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3D 모형에서 미러 단축키는 Alt 1번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다. 그럼 이 스케치 상태에서는 저희가 미러 단축키가 뭐였죠? W였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상태와 3D 모형 상태에서는 똑같은 아이콘이라도 단축키는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3D 모형에서 미러를 사용했다. 그럼 Alt 1번 이런 식으로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피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미러 평면을 선택해 주신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제 미러 복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lt 2번을 누르면 원형 패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피처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회전축 선택해 주시고 이제 계속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원형 패턴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인벤터는 이제 부품을 설계할 때 2D 스케치에서보다 3D 모형에서 미러나 원형 패턴 사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도는 단축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에서 설정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에서 저희 설정 단축키는 데이텀 시플자 키워 단축키 E와 표면 거치기 단축키 W입니다. 주석 단축키는 이제 2D 답안 도면 작업을 오토캐드 하시는 분들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2D 답안 도면 작업을 이제 인벤터로 하시는 분들은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도면은 제가 인벤터로 2D 답안 도면을 작업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인벤터로 2D, 3D 전부 다 작업하는 강의를 만들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오토캐드를 오래 해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2D 도면 작업은 이제 오토캐드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인벤터란에 진짜 안 걸릴 것 같은
오토캐드보다 2D 작업 속도나 수정 이런 게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완성을 하면 어느 정도 도면 퀄리티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벤더에서 2D 작업 속도를 올리시려면 주석 단축키는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데이텀 18자 기호 단축키 1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 1, 2 찍으시면 윈도우 창이 뜨는데 원하시는 데이텀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데이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당기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길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면 거칠기 단축키는 W입니다. W를 누르시면 표면 거칠기가 나와요.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원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누르시면 기입창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거칠기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거칠기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실행하신 다음에 넣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C 그 다음에 뭐 확인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도 넣고 마우스 오른쪽 C 확인 빨리빨리 여러분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벤더 투지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하공차 단축키인데 이건 원래 인벤더 단축키가 있어요. 기하공차 인벤더 단축키는 이제 F입니다. F를 누르시면 기하공차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원 찍고 투 찍고 마우스 오른쪽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하공차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름 표시가 들어갈 경우에 아래쪽에 보시는 이 지름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텀 창에 이제 기준이 된 데이텀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기하공차가 들어갑니다. 길이 조절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조정할 때 여러분들 이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대충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딱 직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누르고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딱 직각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 보시고 뭐 기하공차나 표면거치를 넣으시면 이제 모양이 저처럼 안 나오실 거예요. 그건 이제 스타일 편집기에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벤더 도면 템플릿 강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표식 메뉴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식 메뉴는 단축키로 만들기 좀 애매한 명령어들 세팅에서 사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표식 메뉴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2D 스케치 환경에서는 이런 메뉴가 뜨고요. 도면 환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 다음 또 도면에서 뷰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또 이런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이 표식 메뉴는 사용하는 환경마다 전부 다 메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 이 도면 스케치 환경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식 메뉴가 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것과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것 이런 식으로 표식 메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부품을 그리는 2D 스케치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구속 조건이 뜹니다. 그럼 원하는 구속 조건을 선택한다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케치 말고 다른 환경에서는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다 구속 조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는 이제 스케치를 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은 단축키를 만들어 사용을 하지만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단축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표식 메뉴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런 표식 메뉴의 원조는 3D Max인데요. 3D Max에서는 이제 쿼드 메뉴라고도 부릅니다. 3D Max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Alt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Shift Alt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Alt 마우스 오른쪽. 메뉴가 수십 가지입니다. 인벤터는 뭐 애기 수준. 자, 그럼 이 표식 메뉴를 사용하기 편하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식 메뉴는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설정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표식 메뉴는 굳이 절대 안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신 걸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환경을 누르신 다음에 부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메뉴는 3D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돌출, 회전, 구멍, 목깎기, 측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이시는 명령 지점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메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명령 검색에 여러분들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레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스레드가 검색이 되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스레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작업해본들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리브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메뉴의 목깎기 이것도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목깎기 같은 경우 이제 인벤터 원래 단축키는 F도 있고 보통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제 목깎기 아이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깎기를 이제 셀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 누르신 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환경 누른 다음에 이제 메뉴에 있는 2D 스케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수 같은 거 이제 인벤터 단축키 D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일반 지수는 제가 절단 모서리 투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지수는 제가 이제 분할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 이런 분할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 환경 누르신 다음에 이제 도면 스케치를 선택해 줍니다. 이 도면 스케치 환경이 저희가 이제 부품 스케치하는 환경이 아니고 2D 답안도면을 작성하는 확장자가 이제 IDW를 사용하는 환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명령 지수 여러분 목깎기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일반 지수는 3점 직사각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을 누르신 다음에 도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 왼쪽에 있는 4개의 메뉴는 전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2D 도면을 좀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명령들도 변경하겠습니다. 명령 검색 누르신 다음에 전체 명령 선택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라면 중심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우선 분봉 기호는 자동화된 중심선으로 변경합니다. 명령 지수는 여러분 중심 패턴으로 변경하시고요. 일반 지수는 중심선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중심선하고 아래쪽에 보시는 거 있죠. 도면 주석 탭에 이제 기호 중심선 이걸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모형 주석 검색은 이제 중심선 2등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변경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표시 메뉴 설정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학생분들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이런식으로 클릭했는데 선생님 저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는데 표시 메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이건 이제 왜 그랬냐면 사용자 아래쪽에 보시면 클래식 상황에 맞는 메뉴 사용이라고 있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설정한 표시 메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제 클래식 메뉴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클래식 상황에 맞는 메뉴 사용을 체크 해제하셔야지 여러분이 설정 표시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누른 다음에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눌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저기 설정한 표시 메뉴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부품을 설계한 2D 스케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메뉴 활성화 되죠.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건 이제 분할이랑 절단 모서리 투영입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선을 나누거나 아니면 프로파일이 안 잡힐 때 한 번씩 저희가 분할로 이제 선을 끊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브레이크랑 같은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분할을 누른 다음에 X 표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찍고 하면 이제 이 선이 분할이 됩니다. 선택을 해보면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제 분할 기능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이제 표시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절단 모서리 투영 같은 경우에 이제 형상 투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이제 이쪽에 이제 키움 강화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XY 평면 잡고 스케치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 변경하고 이제 이 선을 형상 투영하겠죠. 근데 만약 형상 투영할 선이 많다면 이런 식으로 전부 여러분 일일이 선택을 해야겠죠. 이럴 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하면 전부 다 절단된 모서리 전부 다 투영이 됩니다. 그럼 이 투영돼서 여러분들 아주 편리하게 키움 스케치를 바로바로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3D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저희가 이제 부품 환경 설정 표시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쉘이랑 스레드, 리브 이 세 개를 설정을 했죠. 스레드를 누른 다음에 부품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레드 값 설정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스레드를 아주 편리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쉘 같은 경우에는 기어박스를 그릴 때 한번 사용하는데 선택을 하면 물체에 두께가 들어갑니다. 안쪽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만약 이제 아래쪽 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안쪽이 텅 빈 이제 원통이 그려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브 기능 자주 사용을 하죠. 리브를 선택한 다음에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리브가 바로 그려지죠. 근데 저희가 방금 사용 기능들 위쪽 리본 메뉴 보시면 다 있죠. 여기 뭐 리브 있고 쉘 있고 스레드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아이콘 이런 식으로 눌러도 실행이 돼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아재분들은 눈도 좀 심심하고 아이콘도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이거 눌러보고 저거 눌러보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래서 아이콘이 워낙 많다 보니 찾아 헤맬 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메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같은 경우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저는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측정을 누른 다음에 원통면을 누르면요, 이렇게 원통면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니면 반지름이 얼마인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했다가 이 사이 거리값을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면 폭값을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수대로 제대로 모델링을 했나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디스 같은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도면 환경을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도면을 배치한 곳에서 뷰를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정가 됩니다. 이제 도면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이 도면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했다. 그럼 이제 왼쪽 모형 트리에 보시면 스케치가 활성화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도면 스케치 환경을 설정한 메뉴가 나옵니다. 도면 스케치는 저희가 이제 목각기랑 세점 직사각형을 설정을 했죠. 이건 왜 설정을 했냐면 인벤트처럼 이런 식으로 조합 단면들을 보면 이제 이 아래쪽 전부 다 날라가 버립니다. 원래 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러면 저 아래쪽 여러분들 이 도면에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아래쪽 그린 걸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렸죠. 그럼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여러분 R3 필렛 값이 있죠.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2D에서 전부 다 그려야 합니다.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 필렛 값을 다 넣어야겠죠. 그럴 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목각기 눌러주고 이제 필렛 값 삽입력한 다음에 찍고 그 다음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부품을 설계하는 2D 스케치 환경에서는 어차피 전부 다 3D로 만드는 목각기 값을 주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2D 답안도를 작성할 때 한 번씩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리브 있죠. 이 리브 여러분들 인벤트에 전부 다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리브 같은 경우는 스케치 한 다음에 두점지사각을 그린 다음에 이제 라운드 값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기울어진 리브를 그릴 때는 여러분 세점지사각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스케치 단축키는 S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세점지사각형을 누릅니다. 1, 2, 3 대충 그리시고요. 리브 폭값을 입력해야겠죠. 리브 폭값은 10입니다. 그 다음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이제 목각기 눌러주시고요. 목각기 값은 3이죠. 그 다음에 찍고 라운드 값을 넣어줍니다. 형상 중 단축키 눌러주신 다음에 이 선 이런 형상 투영시키고요. 그 다음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구조 조건 나오죠. 동일 선상 선택하신 다음에 찍어줍니다. 이 거리값 여러분들 뭐 대충 늘리시면 돼요. 위치랑.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선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으로는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치 선택한 다음에 해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확인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 보시면 리브가 아주 예쁘게 그려졌죠. 이런 걸 일일이 인벤트도 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점직사각형이랑 목각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설정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면 환경을 설정한 표시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된 조인선 여러분 선택하신
누르신 다음에 이제 배치한 표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중심선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중심선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막 이제 필요 없는 중심선 나오기 때문에 보통 탭 구멍이나 구멍 중심선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원하시는 대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자동 중심선 이런 식으로 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자동화된 중심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도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저는 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이 중심선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뷰를 선택 안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선택하고 누르고 이게 저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패턴은 이제 여러 개의 원형의 중심선을 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중심 패턴을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이 되는 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원들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찍고 마우스 오른쪽 작성 중심선이 모자라면 대충 늘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심 패턴으로 중심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표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원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이렇게 중심 표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끊겼죠. 이럴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중심선이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1, 2 찍고 마우스 오른쪽 작성 누르시면 중심선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선 이등분 이걸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선택하신 다음 두 개의 선을 찍으면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이 리브도 마찬가지로 1, 2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 다음 이 중심선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음에 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늘리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늘리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설정한 표식 메뉴를 좀 더 빠른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설정한 단축키나 표식 메뉴는 사용자에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XML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이나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 시에도 이 XML 파일만 있으면 설정한 값들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실 때는 이제 가져오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보내기한 XML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국가시험에서는 미리 작성된 파트 프로그램, 이제 도면의 단축키 셋업 등 또는 이제 블럭 파일들, 도면 양식이나 표지나 부품랑 이제 요목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사용하면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노트북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꼭 포맷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단축키 초기화 방법 사용자 키보드 메뉴에서 모든 키 재설정을 누르시면 윈도우 창이기 때문에 얘를 누르시면 단축키가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표식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감 복원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감 복원 여러분 이 표식 메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돼요. 나머지 메뉴 확인해보면 초기화가 안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모든 기본감 복원이라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지 표식 메뉴가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화는 여러분 단축키 표식 메뉴 여러분 따로따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키보드 단축키 따로 표식 메뉴 따로 전부 다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험용 인벤터 단축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벤터는 이제 원래 없던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편리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축키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의 아이콘들이 이제 리본 메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다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PC 정규 강좌에서는 기본 아이콘들의 위치와 인벤터 기본 단축키들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의점은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미리 셋업된 단축키는 이제 블럭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DC튜브에 보시면 이제 노트북 쉽게 포맷하는 방법 강좌가 있으니 보시는 꼭 포맷을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고 이제 시험장 PC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꼭 시험 시작 후 옵션 설정이나 단축키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어떠한 설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유의하세요.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